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름다운 단풍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동네 시인이 된다. 자연은 위대한 예술가. 가을 숲은 캔버스. 빛은 노랑 빨강 파랑 색소. 가을 비는 물감. 가을 바람은 요술붓. 비 내리고 바람 불던 지난 밤. 창을 열고 나서면 세상은 한 폭의 크레용화. 오, 자연은 위대한 화가. 자연은 위대한 화가. 봄 숲은 수채화. 여름 숲은 페인트화. 가을 숲은 크레용화. 겨울 숲은 수묵화. 오, 자연은 위대한 예술가. 자연은 위대한 예술가. 요즘 조석으로 상당히 쌀쌀해졌다. 아침마다 물안개가 곱게 피어오르고 한여름 녹음 속에서 잘 보이지 않던 다람쥐와 어치도 겨울 식량인 도토리를 숨겨두기 위해 참나무 숲에서 앙증맞은 발걸음이 분주해진 것을 보니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농부들도 들판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고 숲속의 나무들도 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단풍철이 된 것이다. 단풍이란 식물의 잎이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녹색의 잎이 붉은색, 노란색, 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낙엽수는 하루의 최저기온이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월동 준비를 한다. 나무는 여름에는 강한 빛과 적당한 온도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겨울이 되면 에너지만 소모하는 잎은 필요가 없게 되어 겨울이 오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가을로 접어들면 잎으로 보내는 수분과 영양분을 줄여서 잎의 엽록소는 조금씩 파괴되고 잎은 푸른색을 잃어가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빨강, 노랑 색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단풍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잎 속에서 엽록소 합성이 중지되고 엽록소가 없어짐에 따라 잎 속에 남아있던 노란 색소인 크산토필이 드러나게 되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은행나무, 생강나무, 희열이가 그런 경우다. 주황색 색소인 카로티노이드가 드러나면 주황색 단풍이 만들어지고 잎 속의 당분이 엽록소의 분해와 함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생성되어 나타나면 북나무, 단풍나무, 화살나무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게 된다. 탄닌으로 생성되어 나타나면 참나무 같은 갈색 단풍이 들게 된다. 어떤 나무들은 가을이 되기 전에도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박나무나 정금나무가 그렇다. 갓 나온 어린 잎은 엽록소를 만드는 세포 구조가 완성되지 않아서 안토시아닌을 많이 갖게 되어 붉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연약한 어린 잎이 자외선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잎이 성숙하면 안토시아닌도 분해되어 푸른색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단풍은 단지 나무의 월동 준비뿐만 아니라 빨간 단풍은 해충으로부터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 가을을 형형색색 물들이는 단풍 중에서 빨간색의 단풍은 식물이 해충과 싸우느라 진화한 결과라는 학설이 외국의 학술지 뉴 페돌라지스트에 발표되어 한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나무가 안토시아닌을 일부러 만드는 이유는 노란 나뭇잎을 목표로 삼아 공격하는 해충으로부터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렬한 빨간색으로 치장하였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어떤 식물은 성장 기간 내내 잎이 빨간색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물들은 정상적인 녹색 종으로부터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은 변종인 경우가 많은데, 자주색 양배추, 붉은 차조기, 베고니아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상록수도 단풍이 든다. 낙엽수는 일시에 단풍과 낙엽이 지지만 상록수는 신압으로 잎이 져서 눈치를 채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상록수 아래를 보면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침엽수를 비롯한 상록수는 기본적으로 보온 구조가 되어 있어 나뭇잎이 월동 가능하고, 잎이 겨울 동안 붙어 있더라도 광합성 작용으로 생산량이 호흡으로 소비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화렵수처럼 잎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는다. 상록수는 대부분 잎의 수명이 2년 이상 되면 노쇠하여 떨어지고 광합성 효율이 높은 새로운 잎으로 갈아입게 된다. 굴거리나무는 새로운 잎이 나면 일시에 오래된 잎이 지는 모습이 마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같다고 해서 겸양수라 부르기도 한다. 상록수 중에는 마삭줄, 남천, 단팔수에 붉게 물든 잎이 아주 아름답다. 단풍나무 중에는 잎이 지지 않는 상록 단풍나무도 있다. 필자가 중국에서 직접 확인했는데 문화적 충격이 아주 컸다. 중국 단풍을 닮은 팍스 단풍과 파베르 단풍이라는 상록 단풍나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단풍은 9월 말 강원도 설악산에서 시작하여 10월 말쯤이면 남쪽의 대둔산까지 전염병이 확산되듯 남으로 내려온다. 단풍은 보통 하루에 50m씩 고도를 낮춰 25km씩 남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꽃소식은 남쪽의 산자락 인간 세상에서 시작되지만 단풍은 하늘과 맞닿은 북녘의 산정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하면 어느새 속세로 이어진다. 단풍은 나무의 종류와 수령, 토질 등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평지보다 산지,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 바른 곳에서 더 예쁘게 나타나고,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과 일교차가 심할수록 더 붉어져 아름답다고 한다. 힘이 들수록 붉어지는 단풍의 원리는 끈질긴 생명력의 승리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만 간다. 더 늦기 전에 가을 사나에 오색찬란한 색채미에 풍덩 빠져보자.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가뭄 속의 목마름과 폭우와 태풍의 회방을 굳건히 이겨내고 한 해의 삶을 옹골차게 갈무리하는 나무들의 겨울 맞이 의식에 박수를 보내자.